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곳 중에 하나가 은행입니다. 살면서 필요한 금융 업무 종류가 다양하죠. 가장 기본적으로는 입출금 거래를 많이 이용하고 계좌 이체 업무도 하루에도 몇 번씩 종종 이용하곤 합니다. 오늘은 7월부터 바뀌는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. 아마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에게 해당되실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.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통해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. 그럼 오늘도 끝까지 봐주세요. 안녕하세요. 당신의 건강 지킴이입니다.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설마 없겠죠?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 당신의 건강 지킴이 더 많이 소개 부탁드려요. 앞으로도 최고로 유익한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. 최근에 은행을 방문해서 필요한 업무를 보셨던 분들은 예전보다 은행 영업점이 많이 감소했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. 예전에는 은행을 방문할 때 어렵지 않게 여러 점포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. 이제는 은행 영업점 감소 추세라 예전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. 하루에 여러 은행을 방문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. 각 은행별 목적에 따라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기도 하고 대출 상품을 알아볼 때 여러 은행을 방문해서 알아봐야 할 때도 있기 때문인데요. 올해 새로운 소식이 발표된 적이 있었는데 다들 기억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은행 업무를 볼 때 예전보다 훨씬 편리하게 볼 수 있게 되는데요. 특히 디지털 취약계층 분들이 계좌나 송금 업무를 더 편하게 볼 수 있도록 금융 접근성을 높입니다. 예를 들어 A은행과 B은행에 각각 계좌를 두고 금융 업무를 봐야 할 때 지금까지는 두 곳 은행에 모두 방문해야 했습니다. 하지만 앞으로는 따로 두 곳 모두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. A은행에 방문해서 업무를 본 다음 B은행에 들려서 볼 업무를 A은행에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B은행 계좌 잔액, 거래 내역 조회 등을 A은행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송금 업무에도 적용됩니다. A은행 영업점에 방문해서 B은행에서 C은행으로 송금 업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이처럼 계좌 잔액, 거래 내역 조회, 송금 등 업무를 기존보다 훨씬 더 편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. 이런 업무가 가능해진 이유가 있습니다. 여러분 은행 거래 관련해서 오픈뱅킹이라고 한 번쯤 들어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. 오픈뱅킹은 금융 소비자가 각 은행별 앱을 일일이 설치하지 않아도 하나의 은행 앱을 통해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를 등록해서 계좌 이체, 조회 및 송금 업무 등을 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. 즉 다시 말해 공동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의 앱을 통해 여러 은행 계좌의 출금, 이체가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. 그동안 오픈뱅킹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오픈뱅킹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이제는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은행 영업점으로 채널을 확대했습니다. 특히 디지털 취약계층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던 오픈뱅킹을 이제부터는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접근성이 크게 제고되었으며 또한 오픈뱅킹 제공 대상도 개인에서 법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. 그동안은 개인 사업자를 포함한 개인 고객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. 법인 고객도 오픈뱅킹을 통해서 계좌 잔액이나 거래 내역 조회 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단 자금 횡령 사고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기타 기능은 이용할 수 없고 계좌 조회 기능만 제공합니다. 다음은 7월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 관련한 소식입니다. 은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당장은 해당이 안 된다 하시더라도 앞으로 은행 업무를 보실 때 바뀌는 부분이니 미리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난 2월에 발표된 소식이 있습니다. 은행에는 다양한 상품이 있습니다.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적금 등 상품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살면서 꼭 한 번쯤 이용해 보는 상품 중에 하나가 대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런데 대출 상품을 이용할 때 꼭 고려해야 할 것이 있죠. 얼마의 금리가 적용되는지,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얼마인지 입니다. 필요한 금액만큼 한도가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상환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금리가 적용되는지도 중요합니다. 지난 2월에 스트레스 DSR 1단계가 시행되었습니다. 24년 2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.38%입니다.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스트레스 DSR 제도란 대출을 실행할 때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. 여기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이유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할 때
대출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데요. 이때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차주가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까지 감안해서 일정 수준의 가산 금리를 부과하는 것입니다. 여기서 말하는 일정 수준의 가산 금리가 스트레스 금리인데요. 스트레스 DSR 제도는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. 1단계는 24년 6월 30일까지 스트레스 금리의 25%만 적용되고 단계적으로 하반기에는 50% 적용되며 내년 2025년부터는 100% 적용합니다. 스트레스 DSR 제도는 DSR이 적용되는 은행권과 이금융권의 신규 취급 대출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. 그리고 기존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 지난번 정부에서 발표한 스트레스 DSR 단계별 시행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 총 1단계부터 3단계로 나뉘어집니다. 1단계는 24년 2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한하여 스트레스 금리의 25%를 적용하고 2단계는 24년 7월 시행될 예정이며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, 이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 한하여 스트레스 금리의 50%를 적용합니다. 마지막 3단계는 25년 1월 시행 예정으로 은행권과 이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그리고 기타 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00% 적용합니다.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됨에 따라 대출 한도는 최대 8% 수준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소득이 5천만 원인 사람이 30년 만기 원리금 분할 상환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이 기존 3억 3천만 원 한도에서 DSR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면 3억 3천만 원 대출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대략 2,500만 원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. 즉 3억 500만 원으로 8%나 대출 한도가 감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참고용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구체적인 대출 한도의 경우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스트레스 금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 주기적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.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한다 해도 실제로 부담하는 금리가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. DSR 한도를 한정할 때 적용되는 금리로 대출 한도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. 아파트, 빌라, 다세대, 주택, 단독주택, 오피스텔 등 DSR이 적용되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한해서 적용됩니다. 7월 이후 은행에서 대출 상품 이용하시는 분들은 해당 내용에 대해서 미리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당신의 건강지킴이였습니다.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영상을 만드는 힘을 얻습니다. 그리고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세요. 앞으로도 최고로 유익한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.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항상 기원합니다.